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요새 연일 청년들 영입한다고 하고요. 관련 전문가 영입한다고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을 방어하다 보니까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런 거를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영입인재 1호라고 돼 있던 사람 있죠. 조동현 여성입니다. 서울에 있는 서경대 교수라고 하는데, 자,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죠. 그래서 이제 아마 유튜브 이런 데서 사생활 의혹이 불거졌는데 그게 이제 혼외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외자라는 게 뭐냐면 2014년에 보면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걸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 검사에서 이거 내 아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던 남편이 그 자식을 이제 조동현 교수가 낳는데 이거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서 전문 업체에다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거기서 불일치 판정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걸 소송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조동현 교수가 패소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조동현 교수의 전 남편이 과거 SNS에 직접 올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올린 것들을 이제 조동현 교수 주변에서 보고 조동현 교수가 이재명 후보의 유권사관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그 영입인재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제보를 하게 돼서 아마 알려진 모양인데 글쎄 본인이 1호가 아니고 한 15호쯤 되면 혹시 모르겠으나 1호라고 한다면 언론이나 또는 주변에서 이런저런 검증에 들어갈 거라는 걸 충분히 알았을 텐데 물론 저는 이런 사생활 문제를 제기해서 그 사람이 무슨 공직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제기해서 낙마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본인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 텐데 왜 여기에 응했을까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간에 전 남편이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 남편이 거기에 문자 메시지를 남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SNS에. 거기에 보면 친자 확인 감정업체는 불일치라고 통보해왔다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했는데 불일치. 아들이 아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 남편이 같이 자라면서 보니까 영 자기를 안 닮았다 이런 의심을 품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혼외자였다는 얘기죠. 아마 그 이후에 그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지금 또 새로운 남편하고 아마 사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생활 영역 아닙니까? 그런데 자, 이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선대위의 총괄 특보단장이라는 안민석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강용석 변호사가 조동현 교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는데 내용 혹시 봤느냐?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을 했다. 문제를 제기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그럼 그거 가짜뉴스냐? 그러니까 네.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이건 이제 조동현 교수는 조동현 교수의 자기 사생활적인 영역이 드러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혼외자가 있다 이것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 얘기를 그러면 나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좀 울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읽어보면 이 혼외자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서 오늘 아침에 위촉장 수여식 여기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건 이제 그 조동현 교수 개인의 영역이고 근데 당이라는 데서 그게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자체가 가짜뉴스였다. 이거는 또 당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죠. 이건 조동현 교수의 사생활 영역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안민석 의원이나 또는 안민석 의원한테 그 가짜뉴스를 입력한 곳이 있다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도 이른바 인재영입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1호 인재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더군다나 이 조동현 교수는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뻥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육사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소대장 이런 거 했겠죠?
하고서 그 후에 뭐 자이툰 부대 뭐 이런 데 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렇게 해서 17년 동안 근무하고 소령으로 예편을 했다는데 무슨 어디에 언제 우주 전문가를 합니까? 그리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무슨 공공행정학인가 뭐 공공정책학인가 뭐 이런 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우주 이런 분야에 관한 무슨 책을 하나 번역했다고 하는데 그 책 번역이야 쓴 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과연 우주항공 전문가라고 할 정도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뭐 항공우주연구원이나 미국의 나사나 뭐 아니면 뭐 국방과학연구소 ADD라는 데죠. 뭐 이런 데 정도는 뭐 근무를 한 경력과 연구 경력, 논문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뭐 공공정책학, 뭐 공공행정학 뭐 이런 거 석사학위 받은 사람이 우주항공 전문가로 둔갑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본인이 뻥튀기해서 경력을 얘기한 건지 당에서 또 그 이 부분도 뻥튀기해서 발표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누군가는 그 프로세스를 책임져야 된다.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4명의 1차 국가인재 영입이라는 걸 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사실 저는 이런 데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김윤희 씨가 창업한 뉴로 어소시에이츠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김윤희 씨가 창업을 해서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뉴데일리라는 곳에서 이 주소지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이게 뭔가? 갔더니 건축사 사무실이 거기 입주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뉴로 어소시에이츠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언제부터 여기 와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11월 달에 왔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아닌 곳에 이 뉴로 어소시에이츠가 있다. 그래서 뉴델리에서는 자기네들이 취재를 하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 이후에 재무제표 자료가 전혀 조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폐업 상태나 아니면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그 주소지도 가짜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이렇게 돼 있답니다. 뉴로 어소시에이츠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선보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 배너가 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한 그 주소지에 입주한 건축사 사무소는 자기네들은 11월 15일 날 입주를 했고 그전에도 다른 회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주소지는 가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냥 주소지도 없고 실체가 없는 뭐 페이퍼 컴퍼니인가?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이 사람을 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뉴로 어소시에이츠를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김윤희 씨라는 사람을 데이터 전문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인가요?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 김윤희 씨의 경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얘기에 따르면 자기한테 국민의힘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 윤석열 후보에게 추천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수영 의원이 이 이력서를 윤석열 후보의 총괄 특보단장인 권영세 의원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라고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불과 엊그제까지 하루 전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선대위에 가기 하루 전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타진하고 있다가 하루 뒤에 언론을 봤더니 이재명 선대위에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김윤희 씨라는 사람이.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서 영입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재명 선대위에서 이 김윤희 씨에 대해서 바로 이런 똑같은 공격을 할 텐데 아마 휴 하고 가슴을 쓸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럼 왜 이런 일이 뿐만 아니고 MBC 부사장인가 했던 김영희 PD라는 사람도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서 영입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선대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뭐 송영길 대표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뭐
뭐 읍소를 하고 어쩌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는데, 아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이념적 간격 상당히 많죠. 물론 그게 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뭐 이거는 이재명 선대위 측 입장에서 본다면 영입사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런 아주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윤석열 후보에서 김영희 그 전 MBC 부사장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영입하면 뭐 미디어 홍보 이런 분야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디어 홍보 분야에 이미 이준석 대표가 미디어 홍보 총괄본부장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겸임하기로. 그러니까 이 김영희 이 부사장을 어디다 그 자리를 마련하기가 좀 애매한 이 와중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김영희라는 사람이 그냥 이재명 선대위로 가버린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계속 영입사고가 나느냐.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윤석열 선대위는요, 그동안에 몇 차례 영입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재명 선대위는 뭐 영입자가 거의 없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를 기민하게 바꾼다 하면서 선대위를 재편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원래 시간이 좀 길게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누구누구를 영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뭐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장 뭐 이런 사람들 영입하고 뭐 이런 많이 영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입사고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몇,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영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물론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뭐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누구 공무원 검증하듯이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검증을 합니다. 이 검증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저도 언론계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한테 전화를 했던 윤석열 캠프 사람이 있습니다. 왜 있냐면 제가 언론계 그래도 30년 넘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같은 사람한테 물으면 제가 적어도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알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장년층 정치부 기자를 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그거는 뭐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만약에 정말 검증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언론인 중에서 중견 언론인 중에서 검증할 의사가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거 뭐 답변 안 할 이유가 없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다만 그거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겠죠. 제가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제가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만약 본인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 만약에 안 좋은 얘기였다면 그게 뭐 굳이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뭐 이렇게 이제 원망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는 저한테 문의가 오면 정직하게, 검증이 들어오면 정직하게 제가 보고 들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검증을 과거에 비해서 좀 철저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쪽은 그런 검증이 소홀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까지 국민의힘을 녹화하던 사람을 받아들여서 그냥 덜컥 발표를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생활 문제도 있고 사생활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과연 그 민주당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그 경력의 소유자가 맞아? 뭐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영입사고가 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검증을 철저하게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처럼 하는 게 좋으냐, 이재명 선대위처럼 하는 게 좋으냐,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어차피 정당에서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전직 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왜 거기로 갔는지 제가 대충 압니다. 그 사람도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또 영입사고가 되겠죠.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어디가 낫느냐, 어디에 접근 방법이 낫느냐, 이거는 우리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다. 어차피 정당파는 이런 일반적인 관료 조직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중간쯤, 그러니까 검증을 너무 철저히 해도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니까 효율적인 대응이 안 되고,
검증을 전혀 안 하고 하면 또 이런 사고가 나고, 영입사고 나면 이것도 굉장히 망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발표했다가 뭐 이런저런 역풍을 맞고, 뭐 그러니까 뭐 국민들의 정서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 어쩌고 궁색하죠. 그런 걸 보면 철저한 검증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정치판에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의 이 검증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이재명 후보 선대위 측은 그런 검증조차 안 하고, 거기다가 또 누가 문제 제기를 하면 안민석 의원처럼 우선 가짜뉴스다 이렇게 해서 우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게 두 이강 캠프의 차이다. 그게 또 뭐 일부에서는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